그러니까 서울의 똘똘한 한 채처럼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를 영끌해서 들어가란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수준에 맞게 적당히 중저가라도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무주택자 포지션이 가장 위험해요. 가장 위험합니다. 그때도 2025년에 엄청난 위기가 온다고 사람들이 막 많이 했죠. 근데 위기가 온다는 게 경제 위기, 침체는 오지만 자산 가격은 다른 얘기입니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전부 다 대세 상승이 되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당아빠입니다. 예, 오랜만에 방송을 켰는데요.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재명, 김문수 지금 출구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큰 이벤트죠. 이 정책의 근간을 바꿔버리는 아주 큰 이벤트입니다. 해서 짧게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켜봤어요. 제가 연초에 이런 방송을 올린 게 있는데요. 2025년 모든 게 오른다. 요거 내용을 보시면은 결론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다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한 6개월 전에 올해 초에 올린 건데 결국엔 다 오른다. 그래서 빨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취지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거의 이제 세기를 박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물론 김문수가 돼도 이거는 피할 수는 없어요. 자산 가격 상승은 세계 경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절대 피할 수가 없고,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긴 하지만 이재명은 좀 더 과한 거죠. 좀 더 부스팅 효과가 상당히 더 날 수 있는, 김문수 대비 더욱더 큰 버블을 만들 건데요. 해서 아직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무주택자 분들은 올 여름, 그러니까 빠를수록 좋겠죠. 빠를수록 좋은데 무조건 집을 사시기를 추천을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다만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똘똘한 한 채처럼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를 영끌해서 들어가란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수준에 맞게 적당히 중저가라도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무주택자 포지션이 가장 위험해요. 가장 위험합니다.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가 아파트든 중가 아파트든 꼭 집을 사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아직은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조금씩 이제 퍼지는 분위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중가 저가 주택들은 아직까지 쌉니다. 해서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한 5년 지나고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짜증이 날 수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꼭 집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 유주택자는 갈아타긴 당연히 유효하겠지만 이것도 능력에 따라 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저가에서 중가로 가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요즘 고가 아파트로 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수요되는데 이것은 각자의 역량에 맞게 각자의 소득에 맞게 준비를 하면 되겠죠. 어찌됐든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지방도 상승할 겁니다. 지방도 상승합니다. 지방. 어디다 써야 되지? 네. 지방도 상승. 중저가 시장에도 상당한 훈풍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책 방향이 뻔하죠. 공공주도, 항상 공공이죠. 그리고 실수요자를 유도하겠죠. 예전에 문재인 때랑 똑같은 정책을 쓰진 않겠죠. 하지만 다만 대출을 확대한다든가 앞으로의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선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죠. 이제까지 노무현, 문재인 좌파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매수 자극 심리를 붙이길 수 있겠죠. 그 좌파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이 강력한 시장 개입입니다. 강력한 시장 개입.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도 이제는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오를 타이밍이에요. 그럴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좌파 정권이 들어옴으로 해서 아주 큰 시세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요. 추경도 엄청 하겠죠. 결국에는 돈을 엄청 풀 겁니다. 풀린 돈은 결국에는 자산 가격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이건 아주 뻔한 겁니다. 해서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이 아주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비단 이것은 최상급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훈풍이 쫙 퍼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맞추어 갔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인 건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봐요. 해서 이거는 버티거나 뭐 줄이거나 뭐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이 예상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예상되는 세금이 아마 문재인 때 그 정도 레벨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확대하고 돈을 풀려면은 결국에는 여기저기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은 피해를 볼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다 같이 집들이 다 같이 오르는데 집이 많은 다주택자가 왜 피해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집이 많아도 이게 세금으로 다 때려 맞아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양도세 막 70% 80%막 때려버리죠. 물론 뭐 그런 상황이 안 온다고 해도 어찌됐든 다주택자한테는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좋은 포지션이 아니에요. 저도 오늘 좀 생각이 좀 깊어지는 밤인데,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무주택자 여러분들, 간 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꼭 집을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작년 말 올해 초에 이게 언제 찍었죠? 6개월 전이니까 이때가 12월 1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2025년에 엄청난 위기가 온다고 사람들이 막 많이 했죠. 근데 위기가 온다는 게 경제 위기, 침체는 오지만 자산 가격은 다른 얘기입니다. 침체라고 해서 자산 가격이 다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 침체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전부 다 대세 상승이 되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6월달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 부동산도 이제 상승세죠. 무슨 경제 위기가 와서 부자들이 다 가난해지고 지상 낙원이 온다.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경제 위기가 오면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죠. 여기저기 뭐 이상한 분들 많죠. 표영호, 뭐 선대인,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선동을 해가지고 같이 벼락 거지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중간중간에 약간 흐름이 깨지는 현상이 보일 수는 있어도 앞으로 최소 3년에서 5년은 대세 상승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건강하세요.